이 문제로 넘어갈게요. 어제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의 독일, 덴마크 이 순방 연기에 대해서 외교 참사뿐 아니라 안보 참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외국에서 보면 이게 곧 전쟁이 날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이 분위기가 있나 봐요. 이렇게까지 비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게 상식적인 비판이죠. 이게 독일 도이치 방문 자체는 이게 국빈 방문이에요. 국빈 방문은 좀 나름대로 이 방문 외교의 초청 자체가 수준이 높고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불과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못 가겠다. 무슨 친구끼리 뭐 카카오톡에다가 뭐 야 우리 약속 사정이 생겼으니까 나 못 가. 이렇게 하는 식의 어떤 방식이니 외교 결례가 맞잖아요. 그다음에 이유가 불분명해요. 북한의 도발이 우려된다. 그러면은 국빈 방문까지 취소할 정도로 한반도에 지금 전쟁 위기 상황이 고조됐나? 라고 그쪽 독일이나 덴마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신들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보 불안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까지 다 가져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봐보세요. 미국의 이 증시는 엄청 올랐는데 한국 증시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도 물론 연관성은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아주 조금 너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순방을 취소한다. 이유 같지 않는 이유로 취소한다. 이 자체가요. 굉장히 외교적인 결례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참사를 그동안 쌓았던 신뢰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잘못됐어요. 가면 간다고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시점에 지금 갈 때냐. 가면은 김건희 여사랑 가면 뭐라고 했을 텐데 혼자 가셨어야죠. 아무리 그래도 김건희 여사를 못 데리고 갈 것 같은 상황이니까 취소해버린 거지 않냐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는요. 독일의 한 이제 매체 경제지인데요. 여기에서 윤 대통령의 이 독일 방문 연기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이 수수 의혹과 관련이 있다 이런 보도를 냈어요.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가장 이번 순방 연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냥 딱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서울공항에 딱 나타났어요. 그럼 민주당이나 언론에서는 손에 뭘 들었지? 이제 그거부터 뭘 안 들었으면 왜 안 들었을까? 에코백 들었으면 왜 에코백 들었을까?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이 올해 총선에서 그렇게 썩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본 게 이번 순방 연기를 대통령께서 드디어 정무적인 조언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구나. 대통령실의 정무 라인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됐구나.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부부는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뭘 적절하지 못해서 혼자 가면 되잖아요. 혼자 가야죠. 원래 혼자는 가야 돼요. 혼자라도 가야죠. 국빈 방문이고 뭐 무슨 상관이에요. 국빈 방문 몇 달 전부터 준비했을 텐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게 무슨 아니까 뭐 민생은 안 챙기고 해외 순방만 돈다. 대표팀은 안 챙기고 외국에 있는 클린스만 갔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국빈 방문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외교적인 관계의 문제인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여당 쪽에다가 뭐 굳이 조언을 하자면 2달 동안 김건희 여사 한 번도 물론 사과는 안 했지만 안 나와가지고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설 연휴랑 뭐 내부 경선이랑 해가지고 국민의힘 관련 지지율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김건희 여사 다시 이렇게 외부 행보를 지금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정말 생각이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빈은 가야 되고 독일에 대한 결례인 것 같고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면 대통령실에서는 가는 대로,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요인 어떤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의대 증원 확대에 따른 현재 국내 현안이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현재 의료계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정치 뉴스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료적으로 시급히 수술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이 수술 연기 등에 대한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또 저도 제 주변에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임산부가 산모가 있는데 이게 병원에서 출산키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혹시 그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따라서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걱정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또 밖에 나가서 해외 순방하고 있는 과정에 이 문제가 딱 걸리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의 문제도 다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 하나 때문에 그러면 순방을 포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냐? 네. 이건 뭐 보시는 분들마다 판단의 영역일 거라 보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방문키로 했던 해외 순방 과정에서 폴란드 대통령 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내 순방을 오기로 했다가 취소했던 예들이 있습니다. 결국 뭐 전쟁이 날 정도의 상황이라기보다는 국내에서 시급히 필요한 정치적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외교 참사다라고까지 비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독일과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또 어떤 방식으로 이 독일과의 관계를 끌고 갈지를 좀 지켜보자. 솔직히 이거는 외교 참사는 팩트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그 두 나라는 다 영공 침범하고 하마스 전쟁 나고 이런다는데 지금 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좀 이제 우리 좀 전 당협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공천 받으셨으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독일에서 이 보도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있지 않았냐? 요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병렬 보도였어요. 이걸 연관지어서 이제 해석한 건 민주당의 입장이었다는 점 자세히 그러니까 독일이란 단어가 전해드리면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독일 하면 요즘 클린스만 아니면 도이치 모터스 뭐 이러니까 별로 이제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명품 가방 논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권에서 나온 발언들이 좀 화제가 됐어요. 이수정 교수. 대통령 인기가 없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 자체가 화제가 안 됐다. 김경률 비대위원 1교시 시험 끝났고 국민들 평가는 끝났다. 안철수 의원 1교시를 만족스럽게 끝내지 않으면 2교시 치면서 자꾸 생각난다. 여권에서 이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계속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세 분만 나왔던 얘기들이 좀 된 건데 네. 그 내용들을 다시금 환기시킨 거고 실제 이번 주에 정치 뉴스에서는 여사의 명품백 얘기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정치 뉴스는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 정당의 공천 과정들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공천의 뉴스들이 가장 핵심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공천이 됐고 그 과정의 파열음이나 이런 뉴스가 중심이고 이제 다음 주까지 공천 과정들이 좀 진행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어떤 지역에 빅매치가 형성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정치 뉴스의 흐름을 가져가겠죠. 그럼 명품 가방 논란은 이제 끝났다. 벌써 이제 구정 전에 나왔던 이슈들이었고 그 당시에 나왔던 발언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이게 폭발력 있게 소구되는 정치 아젠다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명품백에 대한 이슈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정치 뉴스에서는 공천 과정이 주목될 수 있으나 국민들은 지금 명품백에 대한 이슈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의사정원, 의대정원 이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 프레임을 덮기 위해서 의사정원에 대해서 너무 순차적이지 않고 일괄적으로 2,000명을 증원하면서 갈등을 유발한 부분도 저는 있지 않냐라는 아주 개인적인 의심을 품게 되는 상황까지 의심. 와요. 근데 네.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여기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프레임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은 국민들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명품백이 수면으로 올라오면 다시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고 두 번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특검법이 아직 살아 있어요. 살아 있지 않습니까? 아직 재결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독일 그 자동차의 주가 조작, 그다음에 두 번째 명품백 이 부분은 이슈는 죽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 다만 국민의힘은 이 명품백 사건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여러 가지 방법을 할 것인데 이 이수정 교수나 안철수 의원이나 김경률 비대위원 보면 이분들 얘기는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끝나지 않았다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수정 교수 말이 뼈아픈 건요. 이 대통령 인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관심 없다. 이거 신년대담에 대한 혹평입니다. 볼 필요도 없었다 그 얘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에서도 그 고민이 깊을 것이다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을 막 해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는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대통령 부인이 부적절한 선물을 받았는데 사과를 몇 달 동안 안 해요. 왜 그래요? 라고 아이가 물었을 때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다면 저는 이해가 갈 텐데 아마 보수 정치인들도 아무리 뭐 그 디펜스를 하려고 해도 그걸 당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거는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러한 목소리를 애써 외면해봐야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격도 낮추는 결과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에 대해서 대통령실 기록물로 규정한 바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2부에서 듣도록 하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부 마무리에서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 기록물로 규정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예.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밉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할까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김건희 여사가 받으신 조그마한 파우치는 기록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규정에는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 이렇게 돼 있어요. 물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대통령 배우자가 안 대통령의 들어가잖아요. 직무와 관련돼.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아는 지인에게 부친과 아는 친구에게 명품백을 받았어요. 이건 대통령 직무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된다면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이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부대변님, 네,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니까 뭐 야당이니까 얘기. 김혜경 여사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뭐 이제. 마크롱 그거 대통령이 달리기 프랑스 있어요. 명품백을 줬으면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좋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관련해서 MBC가 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